안녕하십니까. 의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지난주 소개했었던 국제암 컨소시엄 TCGA에서 생산한 레벨 1 데이터를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하이 레벨 수준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에 TCG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활용 강의는 그 컨텐츠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하위 레벨 단계, 지난주 말씀드렸던 시퀀싱 원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분석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분석 그 단계를 보이고 이걸 이제 통합을 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알아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분석된 결과를 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최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명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코호트에 대한 것들은 한 번에 보여야 하는데, 1인에 대한 유전체 데이터가 사실 복잡하고 그 데이터도 큰데 여러 명에 해당되는 경우를 같이 보여야 유의미한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시각화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시각화하는 것 중에 이제 캔서 데이터들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의 컨텐츠는 저희가 진행하는 게 이제 역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시각화 방법은 C바이어 포탈, 그리고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합 활용하는 거는 UCSC 제나 브라우저, 그다음에 시퀀싱 원 데이터 수집 활용을 하는 거는 이제 GDC 데이터 포탈인데, 이걸 이제 역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 바이오 포탈 내용은 중간고사 기간 이후, 그다음에 제나 브라우저는 10월 6일 강의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번 주는 GDC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이해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GDC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활용하기에는 선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기관과 아니면 연구실에서 이 아이디를 NIH 측으로부터 획득을 해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억세션 아이디가 있어야지만 내가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이 끝난 후에 실제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랜트를 얻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로포저를 제출을 하고 리비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억세션 아이디를 획득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가톨릭 의대에서 발급받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어떠한 획득 절차가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 이것들을 좀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거고요. 따라 하시려면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유전체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받아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의 내용을 따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으로 GDC 데이터 포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에 루드밀 네이처 페이퍼들을 보게 되면 이때 얘기를 했었던 게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튜머, 티슈 타입에 의해서 돌연변이의 수가 상당히 다릅니다. 작은 것들도 있고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분포하는 돌연변이들이, 그리고 그 캔서 진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 좀 이때는 2013년도에 이 페이퍼에 나왔었던 것들 중에 분석을 할 때 유전자 길이가 너무 큰 것들은 돌연변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좀 버리고 하세요라는 내용도 있다.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형태들로 가고 있는데, 결국 이런 돌연변이 소메릭 뮤테이션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캔서라는 것들을 디파인을 할 때 보면 유전적으로 어떤 그 변이가 일어나서 나는 질병이다라는 게 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소메릭 뮤테이션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루드밀 페이퍼가 어떤 그 캔서, 여러 캔서, 팬 캔서 종류들의 이제 특징을 봤다면, 이것에 해당되는 어떤 시발 페이퍼는 그 마이클 스트래튼하고 앤디 페이퍼가 될 텐데, 앤디 페이퍼에서는 이와 같이 처음에 이제 캔서가 진행이 될 때 그 패신저 뮤테이션들이 있었었고요. 캔서가 가게 되는 정말 중요한 이제 드라이버 뮤테이션이 되게 되는데, 이게 서브코로널이 되면서 보시다시피 저항을 일으키는
뭐 케모테라피 레지스턴트 뭐 리커런시 뮤테이션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타임라인에 의해서 돌연변이들이 이만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형태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정말 내성이 생기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정말 다양한 형태의 돌연변이들을 잘 정리를 해서 봐야지만 캔서 진단이나 치료하는 데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뭐 최근 뭐 퓨전, 뭐 어떤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타입들이 있는 걸로 봐서 타이밍을 예측을 하고요. 이 타이밍을 예측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데 런캐서가 걸렸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돌연변이들을 갖고 있었겠구나. 나중에 이렇게 많은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하이퍼 뮤테이션이 있으면 뭐 이뮤노테라피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캔서 하면 제일 대표적인 뭐 온코진, 투머 서프레서진인데 뭐 p53나 뭐 KRAS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들 뭐 브라카 관련된 것들이나 결국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한 30년, 40년 안 됐습니다. 밝혀진 지 얼마 안 된 이런 유전자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 KRAS 뮤테이션 같은 경우들을 보면 아마 위키를 찾아보시면 most frequently mutated gene이라고 아마 되어져 있을 겁니다. 돌연변이가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거죠. 캔서가 되는 상황 중에. 그러면 이제 그런 뮤테이션들이 정말 모든 캔서종별로 다 그럴까? 어떤 한 진에서 가장 많이 나올까?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시면 상당히 그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뭐 호르몬이든 아니면 외부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캔서는 각각 유전자나 돌연변이 타입들이 이제 다를 텐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갖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구글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런캔서에서 모스트 가장 많은 그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진이 뭡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찾을까요? 구글링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브라우저를 한번 활용을 하면, 캔서 지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파이어 브라우저에 한번 들어가 보면, 파이어 브라우저에서는 좀 전에 URL을 보시고 들어갔을 때 저희가 이와 같이 유전자 이름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캔서종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1교시 때 저희가 캔서종을 나타내는 그 약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면 여기에는 그 원하는 캔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캔서들을 정리하기가 쉽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런 캔서에서 뭐 p53에 해당되는 뮤테이션이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넣고 쭉 보시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넣고 한번 보시면 진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캔서 뭐 53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보면 캔서 종별로 이와 같이 발현 차이가 있군요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그 결과들에 대해서 돌연변이가 제일 많은 경우들은 뭐 53, 뭐 TTN은 뭐 사이즈가 너무 큰 유전자긴 합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쭉 나오고요. 돌연변이 그 종류들에 대해서 뭐 젠더별로, 뭐 히스톨로지별로 이런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피 넘버, 게인, 로스는 이렇습니다라고 정리를 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상당히 수월하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정리된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정리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우 레벨 데이터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찾아온 것들인데요. 캔서 지놈 아틀라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들, 뭐 ICGC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보면은 대략 한 뭐 이런 33개의 튜머 타입에 해당되는 뭐 레어 캔서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2.5페타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보면 11,000명의 페이션트나 뭐 20만 장의 DVD 정도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일 거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들이 2020년에는 그 네이처의 한 7, 8편의 그 페이퍼로 쭉 2월 달에 이제 출판이 된 상황이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잘 정리하는 게 이제 현재 앞으로 연구든 진단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클리니컬과의 연계 데이터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갈 텐데, 개인적으로는 좀 잠깐 여담을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이렇게 좀 많은 그 빅데이터에 해당되는 경우들의 연구 결과들이 오픈이 된 이후로 저는 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어떤 특정 샘플들을 시퀀싱을 해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들 페이퍼와 상당히 이제 오버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스터디 디자인을 잘 하고 리서치 퀘스천을 잘 정의를 해서 가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뭐 클리니컬 데이터든
이런 레벨별 데이터들의 특징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사례로 로우 레벨 데이터를 한번 활용한 그 어떤 페이퍼를 이렇게 뭐 출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바이오 인포메티션, 캔서 지노믹스, 빅데이터 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로 이제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 네이처 제네틱스의 마일즈 엑스턴은 이제 그때 한 2013, 14년도에 저한테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주 인터레스팅한 샘플을 시퀀싱을 해서 나만 갖고 있는 그런 연구 태도는 앞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다. 데이터를 잘 오픈하고 쉐어를 해서 이러한 것에서는 노블하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연구 문화로 바뀌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이렇게 잘 말씀을 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퍼블릭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에서 노블 파인딩을 하는 그 어널리시스 페이퍼를 쓰면 좋은 저널에, 하이 임팩트 저널에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익스프레션이 정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스탑 코던이 있으면 정말 익스프레션이 잘 줄어드나 캔서종별로, 그래서 뭐 다 뒤져본 거죠. 뭐 유전자별로, 돌연변이별로, 뭐 스탑 코던 뭐 일어나는 것들이 있나, 뭐 이런 것들 해서 그냥 거의 수작업식으로 쭉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좀 고된 작업들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지금 화면은 상당히 운 좋게 캡처한 상황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애브노멀 스플라이싱, 그러니까 애브노멀 스플라이싱 중에 이제 인트론 리텐션에 관련된 거를 일으키는 애브노멀 스플라이싱을 이와 같은 돌연변이가 일으키게 한다라는 걸 이제 본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리버스 트렌드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이게 엑손 3번인가 4번에 해당되는 위치일 텐데, 거꾸로 이렇게 읽어오다가 53에 해당되는 요 마지막 자리에 원래 C여야 하는데요. C여야 하는데 렁 캔서에 해당되는 경우 A라는 돌연변이가 있거나 아니면 브레스트 캔서에 해당되는 경우 G라는 돌연변이가 있을 때 얘가 스플라이싱이 되지 않고 계속 인트론에 리텐션 되는 형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론 리텐션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엑손 끝에 있네라는 것들을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돌연변이를 발견을 했으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저는 각 캔서종별로 로우 데이터들을 다 모았습니다. 한 2천여 명에 해당되는 로우 데이터들을 그 아까 말씀드렸던 UCS 센타크루즈에 해당되는 그 로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GT 다운로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받았습니다. 한 5개월 정도를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이제 하면서 받았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들에 해당되는 경우를 만약에 작업을 한다라면 데이터를 크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이라던가 끊어지면 다시 받고 막 해야 되는 뭐 이런 모니터링 때문에 좀 뭔가 그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카운트를 얻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계정이 있어야지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계정 만드는 거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ERA 커먼즈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ERA 커먼즈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기관별로 이제 어카운트를 이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연구소, 뭐 기타 등등 이제 기관에 ERA 커먼즈를 받았고, 저희도 이게 산단에서 ERA 커먼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서브 계정으로 해서 저희 랩에서 이제 계정을 하나 받은 다음에 로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DB갭이라는 데에 가서 저는 이제 어카운트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받고 싶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연구를 할 겁니다라고 이제 프로포저를 올리게 되면 이제 몇 번의 그 뭐 리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어카운트를 이제 받게 됩니다. 어카운트를 받으면 몇 개월별로 계속 패스워드는 바뀌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얻게 되면 어카운트를 얻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GDC 데이터 포탈에 들어가서 저희가 데이터들을 보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랩에서는 이제 뭐 그 어카운트를 얻어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 프로젝트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할 수는 없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랩에서 뭐 이와 같은 작업들을 프로포저를 내는 작업들을 거쳐서 어카운트를 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포탈 서머리에 들어가 보면 현재는 67개 프로젝트 뭐 이와 같은 돌연변이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 로우 데이터를 만약에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선 하셔야 됩니다. 우선 토큰을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는 로우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는 토큰을 제네레이션을 우선은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여기 보시는 GDC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나는 어떤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캔서를 선택을 할 겁니다. 요거는 한번 이 동영상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쭉 데이터 카테고리 종별로 저는 뭐 엑솜을 받습니다. 뭐 RNA-식을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를 한 다음에 카트에다 넣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카트의 리스트가 될 그 업로드가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요것들에 해당되는 카트들을 매니페스트 파일로 해가지고 하나씩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어쩌면은 툴을 사용하는 게 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데이터 트랜스퍼 툴에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클라이언트 종류별로 이제 받으신 다음에 아까 받았던 토큰 파일,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파일들을 받겠습니다 하는 리스트 파일과 함께 보시는 파일은 그 토큰 파일의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을 받는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받을 때마다 토큰이 유지되는 이제 기간이 있는데 요 내용처럼 보시는 건 이게 대략 한 500여 자 정도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암호화된 인크립션 파일을 받아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겠습니다 하는 권한 인증에 활용이 되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선택을 했었던 파일 리스트들이 이 매니페스트 파일에 들어가는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파일의 ID, 그다음에 파일 이름, 그다음에 이제 에러 체크에 해당되는 MD5,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즈, 이게 지금 살아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스테이트 5가지의 형태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토큰과 매니페스트 파일이 다 준비가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이와 같은 명령들을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쭉 데이터들이 이와 같이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 하나당 저희는 시퀀싱 데이터의 로우 데이터, 뱀 파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아까 IGV와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열어서 보기도 하고 다른 소프트웨어의 인풋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즈는 뭐 요와 같은 형태로 되고 뭐 VCF 파일이 있기도 하고 로우 데이터 파일이 있기도 합니다. VCF 파일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 리스트 파일이 될 거고요. 로우 데이터는 매핑된 이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논문에서 그냥 말씀드렸던 것들을 보면 인트론 리텐션의 원인이 되는 LVEM이라고 지금 저희가 그냥 논문에서 명명했던 이름인데요. 엑손의 가장 끝자리에 있는 돌연변이들이 투머 서프레서진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캔서에서는 이러한 뭐 6, 7가지 정도의 캔서들을 봤고요. 제일 잘 알려진 캔서 릴레이티드 지인들에서 투머 서프레서 지인들에 해당되는 게 보이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연구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정말 엑손의 끝자리에 있는 돌연변이들만 영향을 주는지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온코진과 투머 서프레서 진과 아니면 다른 진들과 어떠한 그 지인들 그룹 간에 영향을 주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스터디 디자인을 잡아서 가야 될 텐데 제일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그룹핑을 카테고리 나눠서 할 수 있는 건 뭐 카이스퀘어 모델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될 텐데요. 뭐 레퍼런스의 정상과 에브노말, 얼터레이션에 있는 것의 정상과 에브노말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나누고 이제 피스 이그젝 테스트를 이제 하면 될 텐데 패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요 자리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인트론 몇 개인지 세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몇 개인지 세서 이렇게
컨티전시 테이블에 해당되는 경우들로 만들게 됩니다. 애브노멀 스플라이싱, 레퍼런스 뮤테이션, 카운팅을 해서 쭉 세면 p-value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 얘는 53 시노니머스 뮤테이션 패턴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리버스 패턴이었는데 엑선 4와 5 사이에 이와 같이 인트론 리텐션을 애브노멀 스플라이싱이 있는 상황이었으면 봤는데 요 인트론 사이에 PTC가 있었던 거죠. 터미네이션 코던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애브노멀한 형태에 해당되는 그 펑션을 인액티베이션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들을 이제 갖고 가게 된 거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할 때 리비전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었던 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진행을 하지 않고 서브밋을 했었던 거였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리뷰어 한 명이 이거 노말에서도 그래라고 하면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5개월 동안 데이터를 받았는데 노말과 비교를 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그럼 노말 샘플을 또 그만큼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저희 그 컨소시엄에서 노말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봤더니 노말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는 좀 않은 상황이었었고 그 캔서 데이터에서도 지금 뭐 보시다시피 엑손이 아닌 뭐 인트론 크리픽 사이트에 해당되는 경우에서도 GTAG 패턴을 따르면은 애브노멀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당연히 뭐 컨트롤군과 그 트리트먼트군을 확실하게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뭐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셀 파일에서 돌연변이를 그 엑손 위치상 그냥 하나씩 쭉 나열을 열거를 한 거죠. 열거를 했더니 보시다시피 가장 끝자리에 제일 많네요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이것들이 정말 애브노멀 스플라이싱을 일으키는 건가 하고 세봤더니 상당히 좀 놀랍게도 저는 그 엑손 스키핑이나 이럴 줄 알았는데 인트론 리텐션에서 상당수 많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봤더니 p-value로 온코진 셋보다는 투머 서프레서진에서 p-value가 상당히 유의하게 나오더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이트들에 해당되는 경우는 GTAG에서 컨센서스 이런 인터널 리텐션이 여기가 G 돌연변이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아까 GDC 같은 데에서의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하나씩 이제 분석을 했고요. 분석을 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노블 파인딩을 해서 이제 논문을 이제 발굴한 형태들을 봤는데 아마 로우 데이터를 보는 것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매뉴얼 인스펙션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헤비한 일들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넘어야 될 허들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뭐 4V라고 해서 볼륨부터 이제 베라시티에 해당되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얼마나 잘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가 그건 이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잘 뽑아내서 이것들을 잘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빅데이터들을 요것뿐만 아니라 밸류를 잘 찾아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것들이 저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서 리서치에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익스프레션이든 뭐 돌연변이든 뭐 카피 넘버든 여러 가지 형태들에 해당되는 경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약물을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정리해서 차근차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만드는 경우들은 인력도 상당하고요. 데이터들도 제가 이거를 아마 2017년, 18년에 조사한 것인데 금액도 상당한 것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점점 이쪽에 이제 그 집중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거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면 뭐 여러분들도 좀 희소 가치 있는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익스프레션이든 약이든 돌연변이든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들을 잘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면 표준화해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등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포이그젠플의 데이터베이스들로 뭐 댐맵, 뭐 아크에스4, 뭐 하모나이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들을 짧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데이터 타입들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할 것인가. 뭐 진 카드 많이 보실 겁니다. 진 이름 주면 여기 이제 특징들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진
맷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하모나이즈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보면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진카드에서 내가 좀 재미있어 하는 타겟들을 보고 하모나이즈로 연결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댐맵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얘네들이 이제 그 프레딕티브 모델링을 해서 약간 인공지능 개념을 도입을 해서 프레딕티브 모델을 하고 500개의 셀 라인에서 어떤 그 드럭에 해당되는 경우들로 좀 쭉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네틱 스크리닝, 셀룰라 모델, 뭐 드럭 센시티비티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이제 본 결과들을 이제 가지고 얘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나왔는데 한 10만 명 데이터를 그냥 RNA씩 한 거를 나왔습니다. 그냥 야, 이 정도 데이터들을 왜 n컴에 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 머신러닝도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들의 결과를 다른 데서 빨리 이제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여기 데이터와 인코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하면 우리가 타겟팅한 유전자들이 어떠한 형태대로 발현, 돌연변이, 약물들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이제 거의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연구 주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까 돌연변이 뭐 순서를 잡아보던 뭐 내가 원하는 유전자들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쭉 보면 네, 시바이오 포탈에서는 오버올 서바이벌이나 아니면 디지 프리 서바이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네. 그다음에 본 다음에 봤더니 얘는 시실리에서 드럭에 해당되는 경우에서도 뭔가 센시티비티가 있겠네. 한번 발현을 볼까? 파이어 브라우즈 오늘 본 거 보니까 노말과 튜머에서도 발현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이건 다른 DB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지금 사실 이제 ETS1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뭐 넣어주게 되면 다른 셀 라인과 그다음에 코릴레이티드 된 유전자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같이 볼 수 있는 뭐 셀라인 실험을 하던 동물 실험을 하던 볼 수 있는 타겟 유전자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댐맵에서는 요와 같은 뭐 프로스테이트 셀 라인 8개에서 뭐 요와 같이 코어커런스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같이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오플라이지아라던가 아니면 UC 센타크루즈 아까 제나 브라우저 같은 데에서 뭐 ETS1 넣고 보면은 요런 타겟들을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라고 해서 실험하실 수 있는 그런 뭐 연구 주제를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건강히 보내시고 9월 29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